그 대표님께서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처음에 이렇게 취미나 이런 자기 관심으로 처음에 음악이나 악기를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사회적 기업까지 이렇게 설립하게 됐고, 사실 뭐 직원들이 계시고 할 텐데 어떻게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그 회사를 운영해 나가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 그 영상에도 잠시 나왔었는데요. 이제 일단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마 돌산공원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기타 그룹 사람들이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 8시부터 한 10시 정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무상급식이 돼서 결식 아동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음악도 들려주면서 시민들에게 또 모범을 정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무엇인가 해서 결식아동 돕기를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게 아마 시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웃에서 버스킹이라는 그 문화를 맨 처음으로 아마 하지 않은 원조격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하면서 2009년도 정도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다가 이런 문화예술가 우리 팀장님 오셨지만은 시에 가가지고 저희들 이거 하니까 좀 보조금 지원해 주시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저희들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조직이 상당히 이게 넓어졌습니다. 넓어지다 보니까 저 때만 해도 한 주도 안 거르고 비만 오지 않으면은 그 장비들을 다 해서 우리 버스킹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 때 그때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저희들이 힐링 효과도 있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제가 외적인 이제 사업이라든지 뭔가 일을 해서 기반을 좀 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입니다.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넘기고 제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그때 2009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도 계속하고 거기에서 뭔가 수익이 창출이 돼서 또 후배들한테 이런 문화예술 쪽에 일자리를 갖다 제공해 준다 그러면은 그만큼 저한테 모티브가 동기부여가 되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좀 해보자, 이 길을 가보자 해서 그 당시에 우리 통기타고 사람들 운영진들에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해서 한번 부서사업단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통기타고 사람들은 그대로 비영리 민간단체로 놔두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기타고 사람들도 그때 9년도인가 8년도에 저희가 전남에 특정한 악기명으로 돼서 전남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보통 뭐 거창하게 문화예술 이런 거창하게 이런 단체명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통기타 그룹 사람들로 해서 그때 전남에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하나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부설사업단으로 해서 놀이터 사람들이라는 또 사회적 기업을 2010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사회적 기업이 돼서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 문화예술 일자리로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찍을 때가 아마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있을 때 2014년도나 그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촬영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때도 지금도 어렵지만은 그때도 더 어려웠었죠. 그때는 보시다시피 저를 알고 있는 지인분들은 다들 기타 치고 노래하는 음악인으로 알았지 뭔가 이런 기획사를 하고 있는 거라든지 행사에 장비를 렌탈해 주고 이런 쪽은 전혀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저를 아신 분들은 노래
그래서 어디 가면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무료로 노래 좀 해주면 안 될까? 너희들 사회적 기업이잖아. 항상 이렇게 해왔었고 사실상 저는 수익이 창출이 돼야지 직원들도 먹여 살리고 하는데 지원이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자립을 해서 벌써 횟수로 보면 이제 보통 사회적 기업까지 하면 5년 최장 5년을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4년 만에 저희들이 자립을 해서 지금은 지원 같은 거 안 받고 순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서도 많이 또 저희들을 또 많이 또 도움을 주시고 특히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우리 또 여수시에서 또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이런 공모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이 또 도움을 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많은 일자리는 창출을 못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하나의 문화예술 기획사로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직원이 저 빼고 최근까지 우리 청년 일자리를 한 명 두고 또 2명 해서 저 빼고 지금 3명이었었는데 우리 청년 일자리 한 친구가 저희 한 6개월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획사에서 스카우트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청년 일자리를 한 명 더 고용을 하려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 일자리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지원 기간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네. 그 청년 일자리는 그러면 지원을 받는 일자리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명까지는 제가 네. 저하고 포함해서 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3명까지는 어떻게 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해보는데 그 이상의 영역은 아직까지는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정 이런 매출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초만 되면은 저희들도 이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마침 정부에서 또 우리 전남에서 마을로 프로젝트라고 청년들을 자립을 좀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을로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좀 돼서 또 그걸 토대로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사업도 좀 해보고 하려고 해서 청년 일자리를 한 명을 더 고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 중에 총 이렇게 일거리가 항상 끊이지 않게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여수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그 종화동 해양공원이라든지 여서동 이런 데 곳곳에서 뭐 낭만 버스킹이나 뭐 이런 일반 그런 버스킹 공연 같은 걸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혹시 그 대표님 회사나 이런 그 지인 그 예술인들께서는 그런데 뭐 참여하시거나 뭐 그쪽 사업에 같이 이렇게 관여하시거나 하시는 않으신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 할 말이 많은데요. 누가 불러주질 않아서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또 이런 자리가 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초기 때 그 TF팀 문화예술 산업인가 TF팀이 있었어요. 여수시에서. 그래서 그 공모를 했을 때 공모에 당선이 되고 이제 그 부분을 추진을 할 때 자문을 좀 구해왔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웃에서 버스킹 쪽은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문을 구했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이 전에 항상 얘기를 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시에서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마침 저 그 낭만 버스킹이라는 그 공모가 됐으니까 그걸 토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버스킹 예술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육성을 해서 5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문화를 지역에 있는 공연하는 버스킹 예술인들이 하나에 묶어져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걸 할 수 있게끔 그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담당했던 그 분이 뭐 프랑스에 가면은 그 통을 하나 놔두고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게 좋지 않냐. 지역에 있는 팀들은 봉사를 하고
그 외지에 해서 이걸 갖다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많은 돈들을 다 어디다 쓸 거냐 이 기회에 5년 동안 육성을 해주고 뭔가 중장기적인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협동조합을 미리 그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5년간 지속을 시켜놓으면은 이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서 우리가 혼자 하나의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 군데밖에 못 가는데 우리가 덩어리로 같은 단체로 돼 있다 그러면은 제가 못 가면은 다른 사람이 다른 데서 가고 한 시에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섭외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인들 아니면은 문화예술인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5년간 지속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충분히 하면은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저희를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어찌 보면은 꼭 이제 전도된 거죠. 버스킹하는 예술인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소통을 하고 이 버스킹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물어보니까 지역에 있는 예술인 단체 장님들 우리 뭐 예촌이라든지 민촌이라든지 이런 장님 몇 분하고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거를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시작을 할 때 나름대로 저도 참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겠죠. 돈도 돈이지만은 일단은 근데 한 번도 그런 명분도 준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걸 아예 배제를 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에 나름대로 이 업으로 먹고 사는 전문인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같아도 지금 그 당시에 직원이 한 4명, 5명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그 황금 같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뭐 금요일 이 시간에 제가 돈을 벌어야지 직원들은 먹여 살리는데 와서 봉사를 해달라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나름대로 그래도 실력 있는 그 분야에 있는 예술인들은 공연 같은 걸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뭐 취미로 한다거나 이런 그런 분들이 그 공연에 참여가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제가 첫 연도에는 상당히 정말 좀 많이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제가 아웃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뭐 단체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그런 데에서 귀 기울여서 해준 적도 없었고 지인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 한잔 하다가 이제 버스킹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니 잘 먹고 잘 살려고 니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니 먹고 살려고 니가 그런 거지. 서울에서 더 잘하는 사람도 뭐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지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게 내가 내 업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전혀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3년째 이제 지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여수는 실력이 이렇게 없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죠. 명분도 없고 봉사를 하라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어딘데 실력이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시기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단추를 낄 때 기획사도 물론 좋지만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뭉쳐서 그런 거를 계획성 있게끔 했다 그러면은 충분히 나름대로 지금 이제 올해 마지막이거든요. 올해 마지막 되면 아마 시에서 예산을 실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안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그런 집합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해서 버스킹은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그 주가 되는 사람들을 아예 빼버리고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그걸 상의를 해서 그걸 한다는 게 되니까 지역에 있는 정말 그 분야에서 하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여수에서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들 그러니까
여수 관내 공사가 아닌 그 외에 굉장히 큰 공사들을 발주할 때 공고문에 항상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낙찰된 업체는 지역 인력, 지역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뭐 사용하게끔 그런 걸 권장하는 것처럼 그런 공고문이 있는데 이 버스킹 이런 쪽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또 금액적인 부분은 우리가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게 뭐 입찰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체계로 가도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걸 좀 알고 장기적인 그 정말로 이 버스킹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거를 좀 미래 비전을 좀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5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아마 시도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이 버스킹을 또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미리 좀 알았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예산을 안 들이고도 자립이 돼서 저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산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 입찰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는 물론 인정은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안에 있는 내용적인 면들을 좀 더 다듬어 보고 정말 예술인들의 의견을 좀 물어서 그 효과적으로 지역에 있는 투자의 효과를 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여수도 지금 이제 점점 관광이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여수 지역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의 많은 선진 국가들 보면은 그런 버스킹 그런 공연이나 뭐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돼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또 관광객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직 우리 여수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선진국들처럼 지금 이렇게 시나 이런 차원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잘 자리 잡고 나중에는 또 이런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이런 게 다 잘 정착돼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또 즐길 수 있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겠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낭만 버스킹도 그러고 우리 또 도심 버스킹이라 그래가지고 또 1억 5천 정도 더 예산 들여서 지금 시가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버스킹 문화를 지금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만 봐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그 기획사들 통해서 그거를 그냥 뭐 그 공모라 그래야 되나요? 이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도 기획사를 하고 있지만은 기획사가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예술인들이 뭔가 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어느 한 단체 기획사들 말고는 크게 그 구조에 이 큰 돈들이 다들 어문대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뭐 이제 뭐 배워서 학생들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배워가지고 하는 분들이야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와서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하고 거기에 좀이라도 봉사도 하고 이게 소속감이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정말 정작 그런 문화에 대한 초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저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지역의 순수 예술들은 우리 예촌도 있고 민예촌도 있고 다들 있지만은 그 분야도 어렵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나름대로 그래도 지원이라는 이 순수 예술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대중문화 쪽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쉽고 또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정말 뭐라 그러죠? 내 아니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내 단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자라나는 후배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 후배들이 자라나서 예술을 국악을 하든 클래식을 하든 대중문화를 하든 그 후배들이 뭔가 여기서 그걸 하고 싶은
기반 여건에 구성이 되게끔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들이 저도 좀 미흡하고 우리 시나 아니면 우리 갖고 있는 우리 리더분들도 문화예술 쪽 분야에 그런 게 좀 같이 어울려져야지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든다면은 제가 그 시에서 그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요. 거기가 박근혜 그 정부 때 2014년도인가 됐을 겁니다.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넣고 그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지역에다가 공모 그 얘기를 하고 한번 시범으로 해봐라 라고 있길래 제가 그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잘하면은 지역에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은 뭐 국악부터 다 모든 분야를 망라합니다. 근데 초기 때 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가 기획을 하고 그 우리 뭐 무용이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우리 대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7회 월 1회씩 해가지고 7회를 제가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시에다가 시민회관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무료로만 대관을 해달라. 돈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리플렛이고 뭐고 홍보든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 티켓을 만들어서 문화 티켓이 하나가 그 한 장에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그 두 사람이 쓸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까지 저희들은 학생들까지 생각을 하고 하나를 가지고 두 번을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원 꼴입니다. 하나의 티켓이. 그래서 이거를 유료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엑스포 때 너무 이 수준 높은 공연들이 다들 무료로 되다 보니까 예술인들의 정작 정말로 더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걸 만들어가야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저거 한번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7회를 했는데 그게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시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 당시 한 1,6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 저는 정말 이제 좋았죠. 아 이제 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더 좋겠구나 하고 했는데 그 예산 받아서 막상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하는 얘기가 그 유료로 하면 안 된다고. 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료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료로 했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돈 벌려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유료화를 해서 그 구조를 좀 만들어서 가맹점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가 분배할 수 있는 수익 구조까지 저는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가 있는 날뿐만이 아니고 이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우수공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 예울마루도 보면은 그 지원해가지고 우수 공연도 프로그램도 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무료로도 하지만은 또 유료로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근데 하느님 물어봤더니 의원들이 다들 뭐 반대를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거를 유료를 못하고 무료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그만 거지만은 정말로 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유료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리더분들도 문화예술에 관련되신 분들은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자꾸 해줘야지 우리가 그게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돈을 가지고 티켓을 사서 공연장을 찾고 전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저 때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자라난 아들이라든지 손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자랐을 때 그런 분야에서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이렇게 소득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취미로 사실 그 기타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밴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비를 내 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연습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 20대 때
제 아내도 기타를 학원에서 배우면서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아마추어 음악하는 이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지하 밀실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나름대로 뭐 그 이번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의 퀸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이 연습도 하고 어딘가에서 이런 거 공연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저희 여수는. 그런다고 저희 같은 아마추어인들이 이런 또 장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음향 장비나 이런 게 없이 또 길에서 한다는 것도 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앞으로 많이 좀 여수의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이 좀 힘 좀 써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집을 넣어줘버리네. 그리고 오늘 여기 여수에 많이 그 저명하신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대표님의 많은 그런 생각이나 어려움들이 많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그 혹시 청중분들께서 이렇게 대표님한테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은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광문동 시민회관 그 뒤에서 열린교회라고 교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31년 전부터 무료 이제 동시방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하 동시타를 하고 있고, 그 지하 동시타 내에서 18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이제 이 악기를 가르쳐가지고 이제 열린 천복시다라고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진짜 18년 전에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엄마 없고 아빠 없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수업 끝나고 학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이제 공방에 와서 이제 무료로 공부하고 밥 먹고 악기 배우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해봤자 뭐 재미도 없고 또 전망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개체대성이 용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그런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비싼 과외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외국도 나갔다 오고 그렇게 해야지 뭐가 좀 이렇게 전망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가정 아이들은 아예 우리는 아무리 해봤자 안 되니까 할 필요 없다 라고 절망 상태에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악기를 이제 쭉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쨌든 이 아이들이 나는 공부는 하기 싫고 공부는 잘 못해도 악기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음대에 가서 공부해서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연주도 하고 무대에 올라갈 수 있고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방에 오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크라는 이제 악기를 가르쳐요. 18년이 됐는데 지난 2월 18일에도 예언마을 소극장에서 제14회 정연주를 했습니다. 만석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 돌아가시고 자리가 없어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 한 주 좀 배우러 온 것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제가 악기 바이올린 해라, 너는 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웠고 이제 이 좋은 분들의 그 장학금을 연결해가지고 음대에 진학해가지고 음대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그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레슨 받고 하는 그런 아이들과는 조금 그 수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음대를 졸업했지만은 광주 시향이라든지 목포 시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향에 내려오게 되는데, 고향에 내려오게 되면 이 아이들이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악기를 배웠는데 뭔가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음대를 졸업했으니까 바쁠 할 수 있고 뭐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만한 실력은 안 되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왜 나한테 악기를 가르쳐가지고 이것 따니고 저것 따니고 많이 만드냐. 이런 원망이 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내가 어쨌든 음악이 좋고 악기가 좋은 거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시켰는데 이제 이 애들이 음대를 졸업하고 나이를 먹게 되니까 얘들 진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애들 진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사회적 격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최근에 이제 사단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회적 기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또 사단법인을 하려고 준비를 해봐도 서류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회적 기업 하는 분들이 그 서류 좀 이렇게 참고하기 좀 이렇게 당신이 했던 서류 좀 주시면은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 야, 참 이상하다.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안 줘. 말로는 도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주는 하나도 없어요. 한 4년 가까이 준비를 했는데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사회적 기업 하는 분들이 참 이렇게 매정하고 매몰차고 양을 차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사단법인 법인을 갖고 만드신 분들도 자기들 말로는 법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을 막 장황하게 하는데, 정작 서류를 하려고 좀 이렇게 가서 좀 자문부하고 오면은 밥이나 얻어먹고 시간 때우고 가버리고 이렇게 식이 돼서 야, 이건 저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장 대표님인데 좀 그런 좀 덤을 좀 받으려고, 확답을 좀 받으려고 저는 사이 왔습니다. 진작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지. 사회적 기업 협의회 여수 회장이다 분이시죠.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알아들었고요. 네. 그 제가 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약간 그 부분은 우리 목사님께 제가 충분히 찍고 있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그 청소년들한테도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청소년 때 위에가 누군가가 그런 울타리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고생을 그렇게 안 하고 뭔가 거기에 해서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좋아하는 거, 노래 부르면서 그냥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것만 하면은 좋은데, 저도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노래 부르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저한테 그거 한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분야에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지만은 제가 2010년도에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조금 있어요. 한 두세 군데 정도 문화예술 쪽으로 기획까지 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없었어요. 제 빼고는. 제가 한 8년이 넘는데도 전남에서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그 문화예술을 가지고 사업성으로 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대부분 좀 간과를 하는 게, 그 문화예술을 공연을 하는 음악단체라면은 주가 되는 게 이제 공연하는 팀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오케스트라가 한 30몇 명이다 보면은 그 30몇 명이 자립이 돼야 될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원이 받아가지고 꾸준하게 가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지원이 끊겨요. 근데 우리 말하는 이승표 우리 관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지원을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수익화가 돼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립국악단이라든지 예전에 그 오돌레, 귀함, 그 진짜 비싼 거금 들여가지고 멋진 작품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하고 나서 어디서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이게 우리 지역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이 노래하고 우리 단원들 할 수 있는 그걸 하려면 이런 걸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 그걸 안 하고 저는 장비를 샀어요. 그래서 장비 사업을, 렌탈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공연단 만들라고 사회봉사해주고 그 복지관 가가지고 공연해주고 이런 걸 안 했습니다. 그 지원 받아가지고 하면 좋지만은 그 끝나고 나면은 누가 그 금액을 줄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가감히 안 하고 장비를 사가지고 장비 렌탈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할 수 있는 재능, 그래서 실용음악 학원을 갖다가 했었고, 그래서 기획사를 했던 부분이, 기획사에서는 절대 저희들한테 공연하는 이 음악인들한테 잘 안 해주거든요. 본인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럼 내가 기획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해서, 마침 사회적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능했던 거지, 사회적 기업이 없었으면은 얘기했듯이 저는 음악하는 사람으로 하는데 누가 저한테 행사를 주고 공연을 맡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원을 받는 4년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적으로
그럼 사회적 기업이 돼서 제일 컸던 게 우리 소자원공사 조합된 관리단에서 그 공기업이다 보니까 인센티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다가 뭔가 발주를 해주면은 국가에서 뭔가 좀 이런 게 있어서 마침 찾아봤는데 전남이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뭐 순천에 예를 들어 있었으면 거기가 순천이다 보니까 순천에 아마 용역을 줬을 건데 찾아봐도 저희밖에 없어서 저희한테 준 게 그게 저희 종잣돈이 돼가지고 그때 6천만 원 해가지고 10회 공연이 있었거든요. 헤이워터와 함께하는 문화 콘서트라 그래가지고 지역에 이제 그 침수됐던 그 댐에 관련된 그 지역의 문화 그때 단장님이 문화 쪽으로 우리가 한번 공연을 해서 해보자라고 한 게 잘 맞아 떨어져서 그게 저희 좀 시발점이 돼서 장비도 사고 그래가지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저도 많이 어렵거든요. 사실상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뭐 시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봉사 음악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걸 지원을 해줘가지고 뭔가 정착을 해주는 구조도 안 돼 있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저는 협동작이 최고다. 지역에 있는 우리 관심 있는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또 관심 있어 하는 장들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뭔가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리더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쪽에다가 잡고 딴 데 개인적인 기획사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뭔가 큰 덩어리가 아닌 그런 거면은 그쪽으로 자꾸 해서 이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단체를 육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 시도 된다 그러면은 그 아까 말했던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줘서 하나 한 명을 키우고 두 명을 키우고 클래식은 또 클래식에 또 재능 있는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제가 현재 청소년 예술제라고 그걸 기획안을 갖고 있는데 몇 번 시에다가 드려도 뭐 비슷한데? 그러면서 안 해줘가지고 제가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우리 지역에 지금 YMCA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있어요. 밴드 페스티벌 해가지고 한 2천 정도의 비용인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키우려면은 우리가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은 예술제라도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전남이면 전남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데는 대학을 가게끔 만들어주고 멘토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정말 재능 있는 아이들이라면은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그런 심사위원들이 그 분과만 해도 몇 개가 되겠습니까? 순수 사진 영상부터 해가지고 뭐 음악 모든 분야를 갖다가 해서 그걸 전남 예술제를 만들든 지역에 있는 예술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각 분야에 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다 그러면 저도 한 분야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학 교수면은 교수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해서 정말 재능 있는 친구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을 대학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구성에 있는 거를 사회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그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지역에 있는 교육 부분에서는 또 지원을 좀 해주고 그러면 자라나는 후배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라도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학교라도 이렇게 좀 가고 꼭 뭐 이렇게 그 엘리트 있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배우고 싶어 하는데 가서 지방이라도 가서 한다 그러면은 아까 본 목표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저같이 이렇게 또 하나의 또 할 수가 있는 것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 저녁에 그 종화동 이쪽으로 요리 다니면서 그 버스킹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그 음악 쪽에는 저는 참 모르는데 이게 있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수 그 목포에는 뭐 노래 하나 가지고 그냥 목포가 그냥 완전히 짠 도시로 그냥 다 물고 묻고 서양광천에 만나러 춘천 가봐도 시집 가버렸는가 보이지도 않은데 서양광천은 전국에서 맨날 찾아도 다니고요. 부산은 갈매기 한 마리 갖고 수십만 명이 백숙 다 해먹고 온지 여수도 좀 그런 어떤 그 노래 자랑이라 할까?
그런 어떤 그 여수 노래를 하나 좀 만드는 그런 노래 하시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해갖고 여기에 뭐 좋은 분 응모해라는 것은 방법은 뭐 간단하죠.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상금을 걸면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걸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1000만 원